하느라고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약하던 김구 선생님이 돌아오신 날과 김구 선생님의 암살되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안도에게 암살되었을 때 온 국민이 슬픔에 젖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물결이 온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지금은 강북 삼성병원이 되었지만 그때는 경도장이라고 하였는데 그곳에 김구 선생님의 시신이 누워 계셨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저는 친척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가서 그가 너무도 서럽게 울었기 때문에 저도 울었습니다. 지금도 김구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매일같이 아침만 되면 누군가는 또 죽었습니다. 그것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고귀한 분들이었습니다. 해방된 나라에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인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건전한 나라를 세워야 했고 일본의 침략에 무방비로 당했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자각하지 못할까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그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는 김포장수 운동한다. 동학혁명 때 민족에 불렀던 노래처럼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게 속지 마라. 일본 놈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암암리에 맺힌 것을 우리 민족들의 해안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지금 새삼스럽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0년 6.25 동맹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을 때였습니다. 동족 상장이라는 비극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 죽어가고 있을 때 방공호 속에 숨어서 쥐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별의별 소문이 많았습니다. 전쟁통에 군인들의 시체를 목격하고 얼마나 인생이 덧없는 바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제 앞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도 직후 학교에 돌아가니 전쟁통에 죽었거나 행방불명의 친구들이 7명이나 됐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저의 분신이었고 시모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모든 곳에서 숨을 놓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되었고 38선이 가로막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비극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화합하지 못하고 총뿌리를 겨누는 현실 앞에서 저는 국가라는 개념에 익숙해질 수 없었고 차라리 무정부주의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이게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는 것이지만 금강산을 가본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2006년 그것도 버스를 타고 윤호로 금강산을 갔습니다. 서울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금강산이 있기에 놀라서 소리칠 뻔했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해금강물은 어찌 그렇게 맑고 연분홍빛 해당하는 어찌 그렇게 눈물이 날 만큼 슬프고 아름다운지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같은 곳은 2번 이상 가지 않는 것이 저의 여행인데 금강산은 다시 또 가보고 싶습니다. 아니 10번이고 20번이고 가고 싶습니다. 전쟁은 어쨌든 악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6.25 동란을 전설처럼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엄혹한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은 이제는 남에서나 북에서나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이상한 희열에 사로잡힙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누구의 힘에 의해서인지 모르게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 민족은 애당때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된 조국 생활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여행할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최 강사님은 해방된 당시에 의식화된 학생은 아니었고 아주 모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방과 동시에 바로 해방 일꾼이 되고 민족 일꾼이 되었지 않느냐
우리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면은 평소에 남북 문제나 통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갑자기 통일 일꾼이 되고 민족 일꾼이 됩니다. 그건 거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새삼 저는 깨닫게 됩니다. 자, 다음에 발표를 또 하고 토론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희 선생님. 제 이름은 김동기입니다. 제가 해방될 때 1945년 8월 15일에 10살 먹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노인들이 그 벽가마 쌓여놓은 거 연사부터 마당에 벽가마 쌓여놓은 것만 가져가고 장 붙이고 붙이고 만세 부르고 하는 걸 다 봤죠. 근데 이제 지금은 경찰애들이 이제 총을 들고 보조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걔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다 침범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구경만 했지요.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10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5살이었어요. 마이크를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예, 1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민군들 소 다루기에다가 나라 벽가마도 싣고, 벽가마도 싣고 행진하는 것도 옆에서 구경하고, 그때 15살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군대는 끌려가지 않았죠. 나이가 어려서.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자유당 정권 때 부정선거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지서장, 군수, 면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누구를 찍으라고, 이승만이 찍으라고 막 우리 동네 와서 막 떠들어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불러놓고 아버지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민주국가에서는 선거가 공정해야 되고 비밀 투표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 말 듣지 마세요. 그때부터 제가 괜히 반발심이 일어나가지고 절대적으로 이승만이는 나쁜 놈이다 한마디로 그때부터 그런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박정권 그때는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텐데 17살 먹어서 시골에서 올라왔죠. 공부 못해가지고 이제 좋은 학교에 시험을 붙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서울로 그냥 와버렸지 공부한다고. 그래서 동북고등학교 2학년 댕기다가 중퇴했어요.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자원해가지고 군대 갔죠. 그래서 이제 졸업장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고 또 군대는 학교에 가면 몸이 아파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자력으로는 학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군대에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가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주 좋더라고요. 군대 마치고 이제 나왔죠. 실서가 20년대 3대리 10중대에서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4.19가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이제 그때 군합발로 짓밟아서 좀 시끌시끌했어요. 그때 시절이. 그런데 제가 박정희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셋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다 공무원이고 회사원이고 그래요. 지금 커가지고 부정부패를 하거나 불연히로 하면서 출세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그따위 야심을 가지고 살려면 차라리 죽어라. 죽어 없어져라.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깨끗하다. 저는 애들한테 단호하게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부정한 일은 한 일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지금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 경력을 제 80년인데 지금 제가 80인데 제 경력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0살 때 이럴 때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그 부모 슬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농사 짓고 그러니까 농사 심부름을 했지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3학년 졸업하고 신태일이 일어난 데서 3학년 졸업하고 서울로 왔으니까 그때 내 나이가 17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내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50년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50년 동안. 왜냐하면 부모님 밑에서 있는 시간도 농사했고 또 서울에 와서도 뭐 공부 조금 했지만은 또 주로 남의 땅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20년은 제가 건축업 하면서 그 일본말로 노가다라고 했어요. 노가다. 그리고 벽돌쟁이 기술자가 됐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만든 집이 제가 제 손으로 싼 집이 한 500채 정도 됩니다. 500채. 제 혼자 힘으로 안 얻어 우리 클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같이 손을 잡고 벽돌을 쌌죠. 지금은 빨간 벽돌 쌓는 그런 건축법이 없어졌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 제가 한참 때는 빨간 벽돌을 많이 썼어요. 서울에서 20년 동안 한 500개 정도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농사꾼 50년에다가 노가다 20년 제 경력은 뚜렷하게 구분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군대에만 3년 떼놓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싫어하는 것은 왜 내가 독재를 싫어하느냐.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러면 정기 크게 안 살고 어디 가서 사기라도 쳐서 말이지 돈 많이 벌어다가 부모한테 주면 내가 그거 환영하겠어요? 아무리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잘났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인재들이 많아요. 민주주의가 하기는 좀 처음에 어려웠지만 정석으로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켰으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건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한 놈이 가서 사기치고 돈 벌어서 아버지 돈 보따리 갖다 주면 그 좋아라고 할 부모가 있어요? 양심 있는 사람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시킬 때도 어디 가서 부정할 바에는 죽어라! 차라리 죽어 없어져라! 그런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애들 교육시켰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큰소리 치고 지위가 높고 훌륭한 위치에 있어도 양심에 어긋나는 인간, 한마디로 말해서 편협한 인간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상관없어요. 지위와 명예를 떠나서 편협한 인간이 정권을 잡으니까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독재 시대 때도 그랬죠. 자기가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할 줄 알고 얼마든지 똑똑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니면 이 나라 구원 못한다 그러고 발전 못 시킨다 그러고 억압했고 양심 있는 사람 잡아다가 없애고 죽이고 지금 우리 김낙준 선생님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런 분들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도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15살을 먹었을 때 그때 마음이 지금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편협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제 일생을 통해서 아주 존경의 대상은 아니고 혐오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6.25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둘이 있는데 일정 시대 동경에 가서 고등학교 5학년 나왔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니까 이제 귀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국민학교 선생을 했어요. 근데 6.25가 터졌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에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놈들이 한밤중에 12시에 와가지고 나가자. 회의가 있으니까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끌어다가 죽이려고. 우리 할아버지가 소 한 2마리 키우고 돈 한 2,000평하고 밭 한 3,000평 했어요. 부자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고 그냥 먹을 만큼 살았어요. 그리고 소 팔고 다 논 팔아가지고 공부시켰거든요. 일본에다가 이제 학비 보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집이 전라북도 정읍군 산대면이라는 데예요. 그 산중이에요. 근데 빨치산들이 이제 6.25가 터지니까 그쪽 지리산 쪽으로 몰렸다가 밤에만 나와서 양식 털어먹고 막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 집이 잘 사니까 양식도 털어가고 많이 있는 대로 다 주었지요. 그런데 후터면서 우리 두 작은아버지를 죽이려고 끌어다가 산에서 총살하려고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는 직전에 도망쳤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랑 김계 옆에 화오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병원도 있고 그래요. 글로 이사 나와서 사는데 우리 집으로 밤에 와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장할아버지 두 사람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5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머니, 사촌동생 둘, 고모 5사람을 창고에다 가둬놓고 하나씩 내려다가 마당에다 놓고 몽둥이로 학살했어요. 반동이라고 그래갖고 그래도 6사람을 학살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공산당은 아주 철저히 원수가 됐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공부도 하면서 역사 공부도 하면서 또 이런 향림교에 와서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강대국들의 그 하수인으로 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지금 예수 믿은 지가 46년 됐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외국분들 말이지 하수인으로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했으니까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정말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의미 또 크고요. 또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까? 이 세상에 왔다가. 그래서 그런 걸 배우각성을 해가지고 정말 마음 크고 좀 도량이 넓은 사람이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다음은 강성도 선생님. 제가 여러 선생님들 앞에 뭐 더 아는 게 있을 턱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3권 가져왔는데 이 책을 팔러 가져온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쓴 게 제가 이런 걸 10권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책이라는 거는 김낙준 선생님이나 강정호 선생님 같이 뭐 전문적 책을 쓰는 분들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 같은 필부들한테는 10권을 만들어내 이게 나한테는 가장 보험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인터넷에서 좋은 글을 써가지고 부끄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책을 안 읽으면은 새누리당을 책을 안 읽고 조선일보 읽게 되면은 새누리당을 꼭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 사회 연구소에서 만든 책인데 좀비 사회를 분석한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참말로 치욕스럽고 구역질이 납니다.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얼마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이런 책을 안 읽어보려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그 콘텐츠 지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3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요새 암살이 항상 그 많이 화두에 오르는데 암살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암살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 약산 김원봉 선생님을 그 지역고 스럽고 더러운 우리 역사에서 묻혀져 가는 그 약산 김원봉 선생을 우리 국민들 앞에 끌어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끝에 마지막 부분에 일본의 밀정으로서 악랄하게 굴던 그 밀정이 우리가 그 뭐 해방됐다고 하나요? 저는 해방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거기에서 반대쪽에서 검사들이 그 사람을 기소해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독립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검사가 거기에서 증인을 하나 신청해가지고 이 사람의 물증에 대해서 아는 사람 풀어줘서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칼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이 사람은 옷을 벗어제키면서 내가 이 총을 몇 군데만 이게 일본 놈한테 맞은 거 독립투쟁하고 이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역사의 그게 단면입니다. 이게. 그리고 김원봉 선생님은 김원봉 선생님이 그러기보다도 김원봉 장군께서는 전국 대륙에서 만주대에서 그 치열한 투쟁을 하고 그래 하다가 귀국해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악질적인 노동수리한테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노동수리 때 어마어마한 치욕스러운 그 모욕 모두 그 장택상의 지시로 그 체포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치욕을 견디다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월북을 했습니다. 월북을 하는데 하도 원통하고 이게 김원봉이가 노동수리를 취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노동수리가 김원봉이를 취조하는 이런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월북을 하고 그 사람은 월북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노동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김은봉 장군의 그 생가터까지 가봤는데 아직까지 김은봉 장군의 그 막내 동생 김학봉 여사님을 저도 뵙고 왔습니다. 예, 그 우리 뒤틀어진 그 우리 현대사의 한 단면으로서 참으로 그 씁쓸하고 그 영화는 참 그 볼만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광복절, 뭐 해방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 광복절이나 해방에 대해서는 좀 무슨 말인지 아는데 광복절의 뜻은 정확한 그 사전적 의미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복됐다고 하는데 광복보다도 해방이 됐다고 8월 15일 날 저는 그 서울광장이 아니고 광화문광장 가봤습니다. 요란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한심해서 나는 거기 가보니까 그 우리말보다가 미국말을 더 많이 쓰고 또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는데 우리가 국군을 관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에 비해가지고 30, 40배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우리나라를 못 지켜가지고 세계 깡패 누구를 갖다 우리 안방에 모셔놓고 지켜달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도둑놈이 무서워가지고 그 무리배를 갖다가 우리 안방에 갖다가 모셔놓고 그렇게 도둑을 막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도둑놈이 그 우리 딸이면 우리가 저기 마누라면 가만두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가 해방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늑대 아가리에 들어가 있다가 늑대하고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이 사자가 늑대한테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늑대에 이겨서 그 먹이를 빼가 토끼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물고 있는 정국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늑대 아가리는 해방이 아니고 사자 아가리는 해방이라고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철석같이 지금 믿고 있어요. 그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해방이래요? 저는 해방이라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할 때 그때부터 해방이라고 그래도 19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 외국 군대가 와서 이 나라에 군대를 실시했는데 어떻게 해방이라고 그럽니까? 저는 참으로 한심합니다.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그 나라 해방의 나라라고 전부 다 그러는데 나 혼자는 해방의 나라가 아니라고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해방의 나라 맞습니까 그날이? 누구는 와서 군대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그게 해방입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메가더 복음과 그 소련군의 그 치스타고국 복음은 같이 읽어보고 비교를 해봤을 겁니다. 메가더는 우리 국민들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유은영 위원장께서는 그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일본 놈한테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일본 조선 총독부하고 미군 하이드 장군하고 서로가 연락이 미군이 여기 진주하기 전에 서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본 분들이 많지 누구는 들어오면 자기 편인데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다시 군인들 옷을 벗겨가지고 경찰을 만들어가지고요. 경찰 증언을 시켜가지고 여운형 건국준비위원회 그걸 해체시키고 그걸 다시 방공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이 오면서 미군이 들어오는 그날까지 9월 8일까지 조선 총독부 그러니까 중앙청 건물이죠. 거기에 일장기가 있었는데 일장기를 달아나놓고 우리가 해방이라고 합니까? 또 일장기에 내려오고 그날 성경이가 중앙청에 올라가는데 그걸 다 해방입니까? 우리 말부터 똑바로 합시다. 말을 똑바로 해야만 우리 행동이 똑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진정한 해방입니까 이게? 사사건건 미국이 우리한테 간섭하고 착취하고 하는데 그 미국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고 감옥해가지고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그 김무성이나 박근영이 한번 보세요. 우리 국민들 정신상태가 얼마나 썩었는가. 그리고 그 해방 하는데 저는 사실 해방이 그렇게 지금 와서 내가 소판을 놔보니까 그렇게 바른 해방이 아니래요.
지금의 일본의 아가리에서 다시 미국의 더 큰 거 강한 미국의 아가리 몰려 있으면서 우리는 해방이 되면 해고 일본의 아가리에서 빠져나옴을 해가지고 우리는 분단이 되고 6.25 전쟁이라는 그 큰 전쟁을 하면서 수백만의 우리 민족이 학살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전쟁 목적이 뭡니까? 국민들을 갖다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는 우리 국민들을 전쟁이든 전쟁이 아니든 간에 엄청나게 학살했습니다. 그게 국가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 국가는 현재 우리가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국민들이 의석을 가지고 우리 대통령도 우리 마음대로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고 국회의원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하고 서울시장도 우리 서울시민들의 손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어리석게도 왕조시대보다 더 못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그 지배보다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의 지배는 해방이 아니고 미국의 지배는 왜 해방입니까? 그리고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얼마나 그 악독하게 어느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역사 안에서 미군 3명이 우리나라 군대자를 갖다가 세 스승이 역사 안에서 유전을 하고 이게 있었어요. 6.25 사명 때는 해도 그 미군들이 우리나라 여자 강간하는 그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도 그걸 갖다가 기촌의 여자들 학살하고 하는 거 한미 간에 우호에 금이간다고 해서 박정희가 국민들한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그리고 지금 박정희를 하늘같이 떠받들고 역대 최고의 성공을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그 딸까지 그렇게 대통령으로 옹립을 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1963년부터 1966년까지 군대 생활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여기 군대 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거래요. 제가 하천에서 근무했는데 그 당시에는 작업 영농이를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 군인들 보고 사 들고 갱이 들고 와서 산에 가서 산을 쪼아가지고 감자 심고 호박 심고 하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반찬 작업자도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배가 고파가지고 임원총이 얼마나 먹었어요. 그 임원총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때 인명군이 쳐내려왔으면 우리는 도망도 못 갈 그 정도의 힘이 없었습니다. 굶어가지고. 사실은 우리보다 더 굶은 선배들, 제주도 훈련받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굶었습니다. 그렇게 해놔놓고는 뭐 북적을 못 지른다고 그렇게 해놔놓고 우리 대대장은 날마다 우리의 그 쌀과 고기를 우리가 먹을 쌀과 고기를 갖다 차에 싣고 도둑질 해가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당연히 그 이전 행위로 총살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둑질한 돈을 갖다가 위에서 바치고 해가지고 참모총장이 되고 국방장관이 되고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작전권 한수 하려고 그러니까 때를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작전권 한수 반대로 하면서 그렇게 똘똘들이 그 발광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까? 참말로 제가 마이크를 잡는 게 너무 열이 자꾸 많이 나는데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생각 바꾸자면 우리가 용어부터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독립운동 3.1운동 하는데 그게 운동을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왜 그게 그 순하게 운동으로 표현을 합니까? 나는 3.1 항쟁, 독립투쟁 이렇게 막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그 용어도 호칭도 그렇습니다. 김구 선생이 뭡니까? 김구 선생이라고 하면 그럼 노무현 선생도 맞는 호칭입니까? 김구가 없으면 그 임시정부에 그 주석이었습니다. 그러면 김구 주석이를 해야 되고 윤영 위원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순한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남 갈등이 남북 갈등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갈등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는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평범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도덕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또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전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만 저는 또 이념 갈등 하는데 저는 이념 갈등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그 부분도 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대한민국에서 갈등이라는 것은 첫째 민족 자주 세력과 민족 반역 친일 숙민 민족 반역 매국노 세력들의 갈등이지 그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논문을 바로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행동이 거기에 따라 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방이 저는 안 됐다고 했는데 우선 해방부터 해방이 됐으면 자주 독립국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해방이 우선입니까? 이념이 우선입니까? 중국에서도 그 국공학교답으로 해가지고 애들도 척결하려고 그랬어요. 일이 있고 우리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해방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살 길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주와 평화 통일, 자주는 첫째 그 자주와 평화 통일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남북이 이번에 그 학생교를 해가지고 또 포탄이 날아오고 대북 그 풍선 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대북 풍선을 날리고 확성기 방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단 이런 애처럼 덕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김동희 선생님은 비록 친척께서 그렇게 학살을 당했지만도 평소에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남북 간에 이렇게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서는 안 된다. 어쨌든 평화를 정착을 시키고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평소에 계속 주장을 하시고 평화 통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은 해방 분단 전쟁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평화 소모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겪은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느냐 부탁을 드렸더니 개성락을 하셨고요. 강성도 선생님은 이제 이런 주제로 우리가 평화 소모임을 연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니까 직접 저한테 우편으로 자기가 발표를 하고 싶은데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교회 밖에 계신 분들도 발표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미 공지를 했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다 고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마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발표문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강선도 선생님은 평소에 이런 자기의 해방, 분단, 전쟁, 남북관계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책을 발간을 하셨어요? 책을 출판을 하셨어요? 아니요, 한 번씩만 내가 가질까 한 번씩만 한 거예요. 네, 그냥 책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자기 개인이나 아마 아들, 딸들에게 줄 몇 권만 한정해서 아마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겪은 분단, 전쟁, 해방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내가 보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느냐 우리 방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젊은 두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선생님. 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보는 해방 분단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어제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많이 바빠가지고 좀 정말 짧게 정리했는데요. 정리한 거에 배탈성 약간 추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8월 15일에 저희 민족은, 우리 민족은 해방을